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작업 중에 영상을 찍는 거라 옷도 이 작업복도 좀 지저분하고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경에 지금 톱밥이 그냥 뿌옇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혹시 제 작업복이 좀 너저분해 보여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모습이 원래 저의 본 모습이죠. 작업할 때 저의 본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영상 찍기 전에 좀 매무새를 좀 다듬고 거울 한번 보면 좋은데 그냥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리, 나무의 이치를 깨닫는 것,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재의 갈라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재가 어떻게 변형이 되면 우리가 그 목리를 보고 나무를 판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돌리거나 세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나무의 등이 어디고 배가 어딘지 나무의 동서남북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재는 그러면 왜 갈라지느냐? 혹시 여러분 이 나무가 왜 갈라지는지 혹시 아시죠? 나무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쇠나 플라스틱하고는 좀 이렇게 성질이 많이 다르죠. 갈라지지 않는 나무는 제가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의 나무는 자기가 주어진 값,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온 값 그대로 이제 그 변형이 되죠. 갈라짐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갈라지는 주된 그 환경 요인은 뭐냐? 그 수많은 그 목수나 이제 학자들의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습기, 그러니까 습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목재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변화, 특히 급격한 변화가 이 목재의 수축 팽창 또는 변형, 갈라짐을 유발하죠. 그래서 그 목재가 갈라지는 그 원인은 수분의 변화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나무가 가진 성질, 이 목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후라든지 뭐 또는 목재를 보관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영향을 끼치는 건 적고, 대부분 수분의 변화나 목리나 그 환경,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기후의 그 목재의 특성이나 종류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목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그 수분이 많이 움직이는 거는 이 마구리면, 현장에서는 고구찌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엔드그레인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이제 그 자라지만, 이렇게 그 수직으로 자라지만, 이 그 갈라지는 거는 이 끝단 쪽을 기준으로 많이 갈라져요. 왜 끝쪽이 많이 갈라지냐? 이 수분에, 그러니까 제가 나무의 나이테를 빨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빨대, 그러니까 이 수분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워낙에 이쪽에 이제 급격하게 움직이니까 이 끝이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끝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갈라져 들어와서 양쪽에서 이 갈라진 게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이 목재는 대부분 좀 못 쓰게 되거나 골라내야 되는 경우가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구리면 고구찌, 엔드그레인으로 급격하게 수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는 북미산 하드우드인 애쉬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페인트 같은 걸 발라서 약품 처리를 하거나, 또는 파라핀을 바르거나 초를 문지르거나 풀을 바르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 그 종이 같은 거, 한지 같은 걸 이렇게 붙여서 이 마구리면으로 급격하게 수분이 움직이는 거를 좀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덜 갈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쪽에 이렇게 그 마구리면에다가 초를 바른다든지 뭐 칠을 한다든지 종이를 붙인다든지 또는 전용 실러, 그러니까 오일 같은 거를 바른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실링한다 그러죠. 그래서 끝단에 실링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영어에 보통 서양 말로는 엔드실 또는 엔드실링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구리면이 후레쉬한 상태로 있는 것과 이렇게 이제 뭔가 처리를 해놓은 것의 차이는 조금 생기게 마련이겠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마구리면으로 급격하게 수분이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드 실링을 했다, 봉합을 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밖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얘가 막고 좀 일부 막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때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깨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갈라지는 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해드린 걸로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급격하게 수분이 움직이니까 끝이 주로 많이 갈라진다. 그래서 내가 요만한 나무가 필요하면 끝이 갈라질 걸 예상해서 조금 더 길게 좀 이렇게 가재단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파이널 커팅을 다시 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봉합을 해놓으면 이 가운데 있는 습기가 양쪽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가운데를 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보다는 이다메 쪽으로 많이 깨고 올라옵니다. 제가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마사보다는 이다 쪽을 많이 깨고 올라오고, 주로 이제 그 옹이가 있는 부분 쪽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틈새가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사보다는 이다 쪽을 많이 깨고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이다 쪽의 변형이 더 이제 많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이렇게 그 안에서 밖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바깥쪽에서 안으로 갈라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제재를 해서 껍데기를 어떻게 빨리 벗기느냐 늦게 벗기느냐의 차이도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목재의 갈라짐의 원인은 결국은 수분의 변화 또는 이제 그 목재가 놓여지는 환경 그리고 기후에 따라 다릅니다. 그 기후에 대한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우리나라 지형에 있는 나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좀 이렇게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따로 시간을 마련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 나무의 생각을 알아야 이게 작품을 할 때 이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나이테가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보실 때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굵은 거를 이렇게 키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영상이나 다른 분들께 소개받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나이테가 이 나무의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U자 형태로 있는 게 반대로 휘는 경향을 많이 갖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무가 가진 값이 그래서 그렇게 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이테 모양을 거꾸로 되게 이렇게 밴딩이 되는지, 이렇게 바가지 가지고 뒤틀리고 또는 이게 활처럼 휘고 갈고리처럼 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원리를 좀 원리를 좀 깨우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이 나이테의 길이,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나이테는 빨대입니다. 빨대의 길이가 이 안쪽에 있는 것보다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이 적어도 한 4-5배 정도 더 빨대가 크죠. 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동그란 빨대라고 생각하면 그 빨대의 길이는 수십 배까지도 그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양이 요쪽 빨대보다, 요 안쪽 빨대보다 이 바깥쪽의 빨대가 적어도 한 5-6배 정도 더 많은 것이에요. 빨대가 더 크니까 그만큼 머금고 있는 수분이 많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부피 성장하려고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이 나이테를 제가 빨대지만 또 사람의 뼈와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뼈가 이렇게 펴지려고 하는 성질, 이거를 생선 가시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구부렸다 보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텐션이 있는 것처럼 이 나이테가 그런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이테 모양의 이제 반대쪽으로 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나무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야외 음악당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엉덩바지를 쭉쭉 깔 때는 나무를 이런 모양으로 까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깔아서 나무의 속이 위를 보게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옥을 지을 때 대청마루를 깔더라도 이렇게 나무의 속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왜 그래야 되냐? 이 나무는 이 아래쪽, 겉에 쪽보다 이 위쪽이 훨씬 더 목질이 단단하고 이 아래쪽에 비해서 위쪽이 치수 안정성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쪽은 변화가 많죠. 이쪽은 변화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이쪽이 위로 올라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대청마루, 공원 벤치, 야외 음악당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앉아야 되는 그 긴, 넓고 긴 부재의 목재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형을 가져오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바가지가 졌으니까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에 습기가 더 많이 고인다거나 밤새 또는 비 오는 날 이럴 때 습기가 더 많이 고여서 더 많은 변형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개인적인 그 추측대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 또는 또는 제3의 작업자들이 이렇게 꼴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자연의 법칙을 지켜서 만드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의 길이, 나이테의 길이를 잘 추적해 보시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동그란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특이한 나무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한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영상을 한번 이게 보이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는 이 부분을 키는 것과 이 부분을 키는 곳에서 안과 바뀌기도 합니다. 이거 좀 이해를 하실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 부분은 나이테가 이렇게 생겼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안팎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무의 색이라든지 그 심재, 겉대와 속대, 그러니까 그 겉대와 속대의 색깔이라든지 나이테의 선명함이라든지 나이테와 나이테의 간격을 추측해서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하고 교감을 통해서 나무의 성질을 알고 우리가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갖는 것, 이거는 저희와 같은 이제 목수나 여러분들처럼 나무에 관심을 갖고 작업하는 분들만의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인데 그러면 특권만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심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목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고심하고 제대로 쓰는 방법을 추구하는 거냐, 그러니까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제 아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작업자는 이게 직업이든 취미로 하는 사람이든 나무의 그러니까 속과 겉, 안과 밖을 알고 이제 판단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즐거움이고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이제 밴딩되는 상황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렇게 좀 각재가 있어요. 가로 세로가 거의 같은 정각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두꺼운 걸 쓸 게 아니고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갈라요. 여기 금 보이시죠? 반을 갈라가지고 이것 따로 쓸 건데, 그러면 지금 이 나이테 모양으로 봐서는 얘도 이렇게 휘고 얘도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휘고 얘도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마주보게 휘거나 등 돌리게 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좀 가까이 계시면 제가 설명해드리기가 좀 쉬운데, 어쨌든 얘가 서로가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각재로 있을 때는 이제 멀쩡한 자기 부재의 크기로 있다가 이거를 반을 줄이기 위해서 따로따로 쓰기 위해서 톱으로 반을 갈라버리면 이 톱이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발생하는 열, 그 순간적으로 그 진공 상태가 되는 것 때문에 얘가 바가지가 따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각재로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얘를 톱으로 갈라버리니까 얘가 원래 지가 가진 성질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두 개 다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유의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것은 자연 건조한 것이냐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이냐, 그리고 내가 쓰는 톱의 마력수가 좀 괜찮냐 모자르냐, 또는 톱날의 수가 좀 적냐 뭐 지나치게 많냐, 이런 거에서 이제 나무가 받아들이는 그 열, 그 온도,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거에 이제 관련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우리가 쓸 때 지금 이 나무를 보시면 나이테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측컨대 나무가 아래쪽이 이쪽이고 위쪽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 악구를 쓸거나 기둥을 쓰거나 다리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를 그냥 뒤집어 갖고 놓으면 얘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지. 항상 이제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심전심, 나무하고 물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려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아래를 바꾸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팀버든 또는 간혹이든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경량목 구조도 어느 정도 좀 해당 사항이 부분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기둥은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거꾸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아래를 알고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고, 저희 한옥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 집에 있는 그 여러 개, 수십 개의 기둥 중에 단 하나, 그게 잘 보이는 곳이든 잘 안 보이는 곳이든 하나의 기둥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그 기둥을 타고 내려가서 땅속으로 다 들어가게,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게, 뭐 이거 뭐 미신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방식이고 저도 그분의 그런 방식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똑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을 걸죠. 이렇게 볼을 걸어요. 볼을 걸 때는 이 나무가 해를 보고 자란 방향을 위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되 이 해를 보고 자란 방향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를 보고 자란 나무의 방향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우리가 벌목을 해서 말려서 아무리 곱게 우리가 사면대패 기가나 잡아서 해놔도 이 나무는 항상 해를 본 쪽으로 이렇게 자빠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그 나무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 보면 본능적으로 그거를 추적하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빠지죠. 그래서 기둥을 세울 땐 똑바로 세우고 해를 본 쪽이 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그래야 하나는 일로 땡기고 하나는 절로 땡기고 해서 벽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그게 현저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볼을 세워도 해를 본 쪽이 하늘을 보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가래 같은 거를 해도 해를 본 게 이제 그 하늘을 보게 이렇게 이제 그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고 그 석가래 같은데 이렇게 옆에서 가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석가래 마무리면에 이제 하얗게 칠도 해놨겠지만 그 안쪽에 이제 사마토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뭐 미장하듯이 마감을 해놨는데, 거기에 유난히 금이 많이 간 집은 그런 걸 안 지킨 거예요. 석가래를 잘 말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이렇게 모양만 만들 줄 아는 목수가 그냥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생긴 대로 지 마음대로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밑으로 당기고 하나 위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하니까 그게 금이 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하면 그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바가지가 지거나 또는 이게 이렇게 두께가 활처럼 휘거나 또는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휘거나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목리 그대로 나무가 가진 성질 그대로 변형이 되지만,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있다가 어느 정도를 갈라낼 때 그 톱이 들어가면서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나무의 나이테 모양이 이쪽과 이쪽, 이 마구리면의 양쪽이 서로 모양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대충 그림으로 연필로 그림을 걷는데 얘는 이제 나이테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 부분이 이제 가운데가 되는 건데, 이 반대쪽은 이쪽이 그 가운데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테가 제재를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똑바로 한다고 해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100% 일치시키기가 어려운데, 개 중에 유난히 이제 이게 그 가운데의 방향이 위치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틀리게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뒤틀린 게 제일 쓸모가 없죠. 나무는 긴데 이게 통째로 뒤틀려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곧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갈려 없어져야 되는 경우도 많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짧게 잘라서 그 부분만 이제 대패질을 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사용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무 위아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나무의 안팎을 보는 방법, 이런 거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기둥 쓰는 법, 보 쓰는 법, 뭐 석가래, 그러니까 영어 뭐 팀버에서는 뭐 라프터 이런 게 되겠지만 그런 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쪽에 보면은 요게 가운데 까맣게 점이 있는 게 요게 눈처럼 있는 것이 나무의 수심입니다. 이게 나무의 가운데는 한 이쯤 되는데, 이게 수심이 가운데 아래쪽에 지금 위치해 있죠. 위쪽으로가 더 많고 아래쪽으로가 좀 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볼을 쓸 때 나무를 이렇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 수심이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게. 그래서 이 섬유층의 이 레이어층의 위쪽이 더 많고 아래쪽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나무가 위쪽보다 아래쪽에 무거워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딱 사면대패 갖고 그냥 딱 걸자마자 마치 이게 아래로 처진 느낌 같은 게 들어요. 이렇게 세워야, 볼을 이렇게 써야 이 레이어층이 위에가 더 무겁고 아래쪽이 더 얇고 적고 가볍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오래 처지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수심이 어디 있나를 방향을 봐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물론 이제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뭐 기둥을 써도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그러면 수심이 어느 쪽에 다 가깝냐에 따라서 수심이 더 가까운 쪽으로 더 많이 갈라지죠.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다. 특히 나무를 거꾸로 세워놓으면 훨씬 더 많이 갈라지죠. 그래서 나무의 그 안과 밖, 위와 아래, 이 동서남북의 이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 그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개인 작품을 하시는 분들, 이런, 제가 현장에서 일해보면 이런 거를 궁금해 본 적도 없고 뭐 꼭 알아야 되냐 이런 분들도 많다 그랬죠. 이런 거를 알고 작품을 하는 것과 모르고 작품을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레이어가 이다메 쪽이 위에 있고 마사 쪽, 좁은 쪽이 좀 아래에 있는데, 그럼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일반 침대나 식탁 같은 걸 만들어도 가급적이면 다리는 위아래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사이드레일, 이렇게 가로대나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구조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만드는데, 사실 그거를 잠깐 사이면 볼 수 있고 그거를 추측해야 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다리 4개 중 하나가 좀 모양이 달라서 결핍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는, 중간에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무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무가 왜 갈라지고 왜 변형이 생기며,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은 나무도 어떻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나무에 있는 결은 무시하고 한번 보시죠. 나무를 정사각형으로 켰는데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가 공교롭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제 얘기 잘 들어보신 분들은 추측이 가능하실 텐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수의 길이가, 빨대의 길이가 얘가 길죠. 벌써 뭐 한
한 네다섯 배 정도 길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수분이 많죠. 그러면 나무가 수축을 하면 이쪽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나이테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정사사면, 그러니까 마구리면이 아닌 나면이 이 넓은 면이나 두께면이나 양쪽 엔드그레인 쪽 결을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추적을 하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좀 뭔가 미흡했거나 나중에 결과가 조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나 설사 잘못됐어도 그거를 최대한 나무하고 이제 교감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심해서 만든 분들은 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죄다.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지그 꼴리는 대로 한 놈하고 그래도 나무하고 교감해서 그거를 최대한 보려고 했다가 좀 부득이하게 약간의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무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다른 부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얘가 이제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나이테 모양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렇게 줄어들어서 약간의 계란 모양이 되는지 그거 여러분들 충분히 추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과거에 어떤 분한테 해드렸는데 저희 이제 그 문화생 분들한테 해드렸는데 그 중에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초중고를 일본에서 다닌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 교포였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면 뭐 사회생활 부모님의 사회생활 문제로 이제 일본에 성장을 했거나 그 얘기를 했더니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고 나무를 다 거기다 담가놨다가 그거를 순간적으로 꺼내서 이제 렌즈에 돌려서 이렇게 어떻게 주는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또 부럽더라고. 우리도 물론 이제 또 다른 그런 시간을 갖고 배우면서 자랐지만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인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봉제를 예를 들면 뭐 직경이 뭐 한 4, 5cm 되는 봉제를 이제 물에 담가놨다가 이제 그 렌즈에 돌려서 그게 어떻게 마르면서 수축하는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줬다. 그렇게 쉽게 원리를 깨우쳐줄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목공을 하거나 또는 직업 목수가 되거나 이제 그 직업적으로 공방을 하는 분들조차도 사실 이런 거를 꼭 알아야 되냐. 이거 굳이 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작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게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장난삼아 놀이삼아 뭐 만들어서 옛날부터 뭐 미니홈피라든지 개인 블로그나 이런 거 요즘에는 SNS가 대세라고 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올리는 분들을 작품을 보면 그렇게 오래 보지 않아도 그게 다 꿰뚫어 보인다는 거예요. 번지르르하게 겉을 만들어도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다 보인다고. 그러면 그것만 보이냐? 그 사람도 보이죠. 그게 어떻게 작품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박람회나 작품전이나 이런 데를 제가 잘 안 가보는데 그거는 뭐 저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가서 이렇게 눈여겨서 볼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 혼자 내 거 하기도 바쁘고 내가 나름대로 내 그 세계에서 나무하고 더 교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작품 전시회 이런 데를 잘 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을 보내면 그게 이제 그 작품이 이제 전시회가 다가오고 시간은 없으니까 급해서 막 땜빵한 게 보이고 그런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그거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런 거는 네가 그런 걸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볼 게 없다.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시간이 부족하면 뭐 땜빵이 아니라 뭐 어디서 주워다 갖다 놓고 뭐 빌려다 갖다 놓고 그런 것도 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남을 보면 내가 보이기도 하고 나부터 현저히 못하고 그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이 다음에 작품을 내거나 하면 그거는 네가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너는 그걸 보고 네가 바로 그런 걸 느낄 정도가 되면 너는 그때 이성이 작동하는 놈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그 나무가 왜 갈라지고 어떻게 변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질지를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오늘도 영상 이게 뭐 빼먹은 건 없나 빼먹은 거 없나 모르겠네. 이 목리를 잘 보면, 그러니까 나무의 수 빨대 나이테를 잘 보면 여러분도 누구나 나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